여러분, 사랑은 마음만 맞으면 된다? 글쎄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아무리 마음이 통해도 이게 안 맞으면 결국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속궁합입니다. 남녀 간에 진짜 궁금한 것 중 하나는 뭘까요? 바로 이 사람이랑 속궁합이 과연 맞을까 하는 거 아닐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대화도 잘 통하고 스펙도 괜찮아 보여도 막상 중요한 순간에 아닌데 싶은 순간이 오면 솔직히 약간 실망스럽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남자와 속궁합이 맞을지 연애 단계에서 미리 알 수 있는 심리적, 행동적 신호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헛된 시간 낭비 안 하고 진짜 나랑 맞는 사람을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가 보시죠. 스킨십의 템포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남자는 손잡는 속도가 번개 같고 어떤 남자는 몇 달을 기다려야 겨우 손을 잡죠. 속궁합은 단순히 행위 문제가 아니라 리듬 문제입니다. 스킨십 템포가 나와 맞지 않으면 나중에 침대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요. 나는 느긋하게 가고 싶은데 그 남자는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온다? 이건 이미 신호입니다. 고백님, 조금 부끄럽긴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속궁합은 단순히 스킨십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속도로 어떤 타이밍에 스킨십이 이어지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내가 천천히 감정을 쌓으며 손부터 잡고 싶은데 상대는 급하게 허리를 감싸거나 키스를 시도한다면 순간 몰입감이 깨지고 불편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설레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다가와 손을 잡거나 타이밍 좋게 안아줄 때는 그 리듬감이 맞으면서 분위기가 배가 되고 이후 단계도 매끄럽게 연결돼요. 결국 스킨십의 템포는 두 사람의 감정성과 심리적 호흡이 맞는지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겁니다. 기억하세요. 속도는 다르지만 박자가 맞는 춤처럼 템포가 잘 맞는 커플은 침대 위에서도 자연스럽게 조화로운 합을 만들어낼 겁니다. 결국 속궁합은 몸이 아니라 리듬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키스가 맞아야 다음도 맞을 확률이 높아요. 키스는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라 감정과 흥분을 동시에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예를 들어 입술이 닿았을 때 서로의 호흡과 리듬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그 순간부터 온몸이 반응하죠. 그게 바로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이에요. 반대로 키스가 어색하거나 박자가 안 맞으면 순간적으로 나 지금 뭐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고 분위기가 뚝 꺼져버립니다. 키스는 두 사람의 감각적 코드와 감성적 합을 한 번에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잘 맞는 키스는 곧 좋은 속궁합의 예고편이 되는 거죠. 결국 키스가 맞아야 몸도 마음도 자연스럽게 맞춰진다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키스 궁합이 곧 속궁합의 시발점입니다. 대화에서 드러나는 감각 코드가 중요합니다. 성관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농담, 유머에서 코드가 맞는지 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은근한 농담을 던졌을 때 상대가 기분 나빠하거나 못 알아듣는다면 침대 위에서도 생각보다 서로 코드가 안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농담이 척척 통하고 말 안 해도 웃음 코드가 맞는다면 이미 감각이 맞다고 볼 수 있죠. 코백님,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속궁합은 침대에서만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평소 대화 속에서도 이미 힌트가 숨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던진 가벼운 농담이나 은근한 뉘앙스를 그 남자가 바로 캐치해서 웃어주거나 맞장구를 친다면 이미 두 사람의 감각 코드가 맞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웃으면서 장난을 쳤는데 그 남자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아예 눈치를 못 챈다면 침대 위에서도 신호를 제대로 못 읽을 확률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화 중의 센스와 타이밍이에요. 말이 술술 이어지고 서로의 유머 감각이 통해야 감정적 긴장감이 커지고 그게 곧 스킨십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결국 속궁합은 몸으로 하기 전에 말로 이미 예고편이 끝난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속궁합은 대화에서 어느 정도 이미 다 드러납니다.
본능을 자극하는 살냄새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고유한 체취가 있습니다. 향수나 로션으로 덮어도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본능적인 냄새 코드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뭘 안 발라도 옆에만 있어도 마음이 편하고 괜히 더 끌리고 스킨십 욕구가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호르몬과 후각이 맞는 궁합이에요. 신기하게도 살냄새가 맞으면 속궁합이 조금 부족해도 흥분도가 올라가고 만족도가 커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잘해도 체취가 안 맞으면 불편함이 먼저 느껴지죠. 결국 속궁합은 몸의 기술보다 더 깊은 차원, 본능적인 향의 합에서 시작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더 끌리지라는 느낌이 들면 이미 속궁합의 절반은 통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남자의 체력과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웃기지만 현실적입니다. 이게 담배, 술, 운동이 속궁합에 직결돼요. 예를 들어 늘 피곤해하고 체력이 부족한 남자 당연히 열정도 오래 못 갑니다. 반대로 꾸준히 운동하고 자기 관리하는 남자 에너지와 지속력이 다릅니다. 물론 예외도 가끔 있어요. 몸 관리하는 남자는 속궁합도 관리한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고백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속궁합은 오로지 로맨틱한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기본적인 체력, 생활 습관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늘 피곤해하고 술, 담배에 찌들어 있는 남자라면 분위기가 무르익어도 금방 지치거나 집중력이 떨어져요. 결국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반대로 꾸준히 운동하고 식습관 관리하는 남자는 기본 체력과 회복력이 다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몸이 좋다가 아니라 생활 패턴이 나와 맞느냐예요. 나는 아침형인데 상대는 밤새 술 마시는 스타일이라면 감정의 리듬부터 달라져서 속궁합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속궁합은 기술보다는 체력, 순간보다는 습관이 더 큰 영향을 미쳐요. 에너지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나랑 온도가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 남자는 계속 밖으로만 돌고 싶어 한다면 이런 기본 에너지 차이도 결국 침실에서도 부딪힙니다. 속궁합은 단순히 성적 행위가 아니라 생각보다 삶의 에너지 흐름이 맞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고백님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속궁합은 단순히 침대 위의 합만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 흐름이 같으냐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차분히 둘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은데 상대는 늘 밖에서 사람 만나고 술자리 좋아하는 타입이라면 이미 생활 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스킨십에서도 호흡이 어긋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서로가 원하는 에너지 방향이 비슷하다면 함께 있을 때 안정감과 몰입도가 커져서 스킨십도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 흐름이 편해지는가 아니면 계속 끌려다니는가를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속궁합은 성적 기술이 아니라 에너지의 궁합이고 그 방향이 맞아야 진짜 만족감을 줍니다. 결론입니다. 속궁합은 침대 위에서 갑자기 짠 하고 맞춰지는 게 아닙니다. 대화 속에서 작은 스킨십과 습관 속에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리듬이 맞는 사람, 내 체취를 좋아해주는 사람, 키스만으로도 서로 불이 붙는 사람, 그게 진짜 속궁합의 신호입니다. 겉으로만 보고 속궁합까지 착각하지 마세요. 나와 감정, 감각, 리듬이 맞는 사람을 찾아야 관계도 길게 가고 만족도도 커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헛된 기대 말고 신호를 읽을 줄 아는 눈을 가지세요. 속궁합은 결국 나를 진짜 이해해주고 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존중해주는 남자와 만들어가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겉모습만 보지 말고 속까지 미리 체크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